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니코는 나무늘보님, 여기 올려주신 거 한번 볼게요. 니코는 나무늘보님, LS 일렉트릭, 이거 어때용, 어때용 이렇게 쓰셨는데, 어떤지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본적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그 회사가 그동안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며 또한 그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세선을 긋는다든지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보고 지지와 저항, 흐름 이런 걸 보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분석. 시장에서 이 회사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것. 이걸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어느 하나 분석에서 옳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보고 결국에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보는 게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형주고 전기전자 코스피 200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이고요. 오늘 0.57%였으니까 거의 부합수니까 2조 1000억 정도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얘는 전기전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전기전자에. 자, 보게 되면 전기전자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여기 편입돼 있고 그 영향으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 지수도 꺾여 있지만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전체적인 흐름이 작년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을 이게 꾸준히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여기가 빼곡하게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를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정을 해보면 누군가가 여기서 많이 버려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누구는 팔았다는 얘기죠. 누구는 그걸 주거라고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역이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 이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넘어가에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 구간은 매집 구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 구간이 한 이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약간 밀리면서 그죠? 이거 지지했죠. 그러면 추정적인 가격대를 보더라도 단가 추정치인 6만 원대를 깨지 않고 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져요. 그죠? 더군다나 이 흐름조차도 이제 이렇게 돌려놓은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도 있고 상대적으로 어때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횡보성 이렇게 꺾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얘는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머리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LS 일렉트릭은 강한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LS 일렉트릭에 보게 되면 먼저 그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수소산업 본격화, 수혜 이룰까 이런 이야기가 9월 7일 날 있었고요. 수소 연료 전지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관련주 어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오고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전기차 설치 의무 강화 이 부분이 8월 말쯤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재적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요게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살펴보질 않았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을 차트 분석 즉 가격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얘는 조금 전에 가격 분석을 해보면 요 박스권 안에서 누군가가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갔다는 건 6만 원대 평균 단가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 부분을 넘기고 있는 이 부분을 강한 모멘텀으로 하면 주가는 6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향후 가능성은 상당히 높여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정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슈도 하나가 있고 이런 뉴스도 하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뉴스도 있고 이슈도 있고 그래서 흐름도 좋고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 1년간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부터 보게 되면 여기를 보면 요게 4사분기죠. 4사분기가 6천억 정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1사분기 5,800억, 6,400억 나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순익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죠? 자, 여기 이자로 써 있는 것은 최근 3개월간 증권사 전망치니까 요건 퀘처로 남겨둘게요. 어쨌든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약간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오르고 내리면서 반복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년 정도니까 그동안 연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최근 4년간의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2조 3천억, 2조 4천억, 그 다음에 2조 3천억, 2천. 그 영업이익과 당기수익 자체가 굉장히 꾸준합니다. 그죠?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회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매출액이 이렇게 고른 건 좋은데 모멘텀 자체가 강력하지는 없어요. 그죠? 이게 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는 탄력적으로 가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범위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월봉을 넓혀 볼게요. 월봉을 넓혀 보면 과거에 이 8만 원대가 굉장히 버거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8만 원대가 보시면 언제냐면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꺾은 자리가 되죠. 이렇게 꺾은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2003년서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그 다음에 2010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2011년서부터는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는데 2017년, 18년에는 반등을 또 세게 했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8만 원대를 안착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매출액이나 내용은 좋지만 좀 전에 보겠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죠. 매출액 구조가 이렇게 그죠?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LS 일렉트릭을 지금 따라가기 들어가기는 조금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69,900원이니까 7만 손해 보고 8만 원을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이 모멘텀이 강하지 못하면 주가는 또 다시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 보겠지만은 그 뉴스 하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우리가 이제 소식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 상호 전망에서 이렇게 넘어갈 또 가능성도 있는 거죠. 따라서 해볼 만은 하죠. 왜냐?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왜 해볼 만하다 얘기하면 잘못돼도 어떻게 될 거예요? 제한적으로 확 빠지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종목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가치는 좋으나 돈을 꾸준히 버는 건 좋으나 모멘텀을 한 단계 높이기에는 이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한계점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둬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면 이 8만 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눌림까지 완성을 시켰는데 그 눌림은 이렇게 2019년에서 만들었던 이렇게 저항대가 보시게 알겠지만 한번 꺾어서 다시 저항을 만들었던 이 부분이 작년 중순 넘어가면서 이 지지를 만들어 놓고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풀고 이 트렌드를 만들어서 올라가죠. 그럼 주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봤겠지만 이 6만 원대라고 하는 자리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죠? 여기 이제 하루 이틀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6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거 들어가 볼 만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8만 원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를 넘어가는 그 그림 속에서 만약에 8만 원 가서 간다면 실적이 분명히
분기 실적이 일단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이고, 여기를 강하게 통과해줘야지 밀리는 대로 지지해서 나가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만 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는 8만 원이나 한계점, 그 다음에 6만 원이라고 하는 지지점. 이 두 가격을 현재 상황에서는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죠. 그럼 황 대표 이거 해볼래? 저는 지금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황 대표, 이거 괜찮잖아. 매출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맞아요. 맞는데, 제 원칙상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강한 저항대가 있다는 것을 굳이 여기다 머리를 이고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연봉으로 한번 넓혀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8만 원을 안착을 하느냐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저는 이걸 한다고 하면 항상 얘기지만 이 대추세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자리, 그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흐름상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지고요. 내년쯤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할 것 같지만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워낙 강한 거죠. 예, 이 부분이. 주가의 레벨을 하나 높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장장 이게 근 10년에 걸쳐서 저항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에 뚫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느낌으로 하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뚫어놓고요. 내년에 이 동선이 바뀌게 뚫어놓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비중을 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저항 때문에 그렇죠. 이 저항 때문에. 이 저항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기준은 분명히 잡고 들어가고요. 비중은 좀 줄여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줄였다가 만약에 8만 원 넘어가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뭔가 가시화된다 그러면 이때 얘기 될 것 같아요. 실적의 가시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 벌고 있죠. 더 많이 벌어가는 추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자, 해봐도 될 거는 같은데 황 대표의 기준이에요. 나빠 보이지도 않고 갈 것으로 보이는 그 확률이 더 높죠. 여기를 이렇게 시도하는 그림이. 그리고 이 탄력을 받으면 이 흐름을 기본적으로 타고 갈 거라고 이렇게 그죠. 열려있는 공간은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9만 원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를 8만 원을 넘어가고 모멘텀이 생긴다면 이 주가의 레벨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8만 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해도 안 는다는 얘기죠. 굳이 확인되지 않는 걸 가지고 지금 막 달려들 필요는 없다. 근데 내용은 괜찮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딱 기준으로 삼아서 하면 되겠죠. 이 자리를. 그 자리를 한 번 더 양보하게 되면 53,000원까지 양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기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걸.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탄력받지 못하고 밀려서 이렇게 논다면 이거는 비중을 줄이거나 그야말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나 내용은 나쁘진 않지만 뭔가가 강력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저 실적을 뛰어넘는 자, 그런데 기대해 볼 수 있다. 어떤 걸 뉴스를 보니 수소에 대한 이야기, 이 수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53,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뚜렷하다. 53,000원과 6만 원 사이를 깨지 않는다면 이거는 6만 원에 대한 시도, 8만 원에 대한 시도, 8만 원 안착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1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한다면 주가는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LX 일렉트릭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니코는 늘보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대답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 나 이거 괜찮어 살래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제가 얘기지만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니야 이게 매출에도 좋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밀러도 올라서 난 여기서 물 탈래. 그런 거 매매하시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물 타려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 없는 매매하게 되면 올라서 반등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거는 이게 와서 좋으면 아는데 이게 저항이 생겨버리면 그 추세를 바꾸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있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분명히 하고 싶죠. 그죠? 하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하실 때 여기를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53,000 이렇게 보잖아요? 6만원 살 때 보면, 지금 가격 여기잖아요? 그러면
3% 밑에 11% 이렇게 되면 3% 21% 정도는 리스크를 끼고 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리스크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때 안 들어가요. 어떻게 이 기준에서 적어도 7% 10% 안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놀다가 나갈 때 그때 사지 중간에 사지는 않습니다. 왜냐?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는 거죠. 리스크 자체를 어떻게 돼? 항상 저는 고정을 시켜놔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돼도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고정을 시켜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웃는 건데 저라면 하더라도 이걸 조금 눌림을 줄 때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고요. 여기는 들어가게 되면 따라가는 매매가 될 수 있고 이걸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다 좋은데 반대로 얘기 드리면 이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